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9일 주간시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꿨죠. 이제는 반등이 나와라. 그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미국 시장은 빨간색이 떨어지는 거라서 약간 반대로 되지만 여러분이 계좌가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더 강력하게 나시라고 빨간색 수익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배경화음을 당분간 빨간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재적 위험 진단입니다. 0.5pp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요.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이후부터 조금은 양호해질 것 같고요. 7월까지 이제 만약에 0.75pp 혹은 0.5pp 하면은 제가 말하는 목표치 2를 넘어서거든요.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서면 우리가 예전에 3%, 4%,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3%, 4%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주식이나, 자산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세를 받는 게 전세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게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양적 긴축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일 때, 그다음 2008년도 후반기일 때, 그러니까 돈을 뿌릴 때는 이게 주식이 10개 있으면은 10개 중에 5개 이상씩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선별하면.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20개를 잡으면요. 2개가 오를까 말까 할 겁니다. 이게 그래요. 시장이 그런 상황이고요. 확실한 이슈라고 할지라도 이게 순환매가 속도가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미수도 지금은 이제 이거의 금리도 높아진 것도 있고 신용 미수를 사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단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이제 시장에 끌릴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를 신용 미수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가상화폐가 지금 오늘 영상을 왜 새벽에 찍냐면요. 제가 토요일부터 감시를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지금 기준으로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금방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제 청산을 당해요. 청산 당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어, 가을 이후에 주식에서 갑자기 뭐 숏을 크게 막아줘가지고 파산되는 펀드가 있었어요. 헤지 펀드. 잭슨 하니가 한국계였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숏을 했고 주식 펀드는 망가지고 그렇게 됐죠. 근데 주식 펀드 망가지니까 그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청산했죠. 청산하는 동안은 주가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이더리움 시장은 거의 급락 파동으로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이 생태계는 그대로 유지될 거고 거기서 이제 암흑기가 도래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을 지난주나 이번 주 그러니까 CPI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이제 도래되면서 가상화폐가 급락하는 그 파동이 시장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일이나 월요일 날 오전 중에라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반등이라도 조금 나와준다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하면요. 이게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급락이 한번 일어나면 얘가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일로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경우는 돈을 풀어주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추세는. 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리세션 위험이 이제 증폭됐죠. 지난번에 7번에 있던 건데 7번 지난주에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7번에 이제 제가 중국 빼고 이걸 넣어놨죠. 근데 그리고 이제 한 번으로 이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매가 나오고 있고요. 손절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손절매 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손절매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의 뭐 약손절인 거죠. 이익 구간에 조금 근방에 오면은 팔고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현금 보유를 해야만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동시에 오거나 경기 침체 우려 둘 다 가능하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자고 위험 진단에서 계속 언급드린 거는 금리 인상하고 나면 1, 2년 뒤에 침체가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한계 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난주에 급락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다 반영이 돼 버렸어요. 그게 좀 시장에 충격이 크게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신용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리스크 때문에 신흥국들이 다 부도 위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IMF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IMF에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우리나라보다 다른 기업 나라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한테 채무가 많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위험해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채무가 많은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인데 중국하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 나라의 자산들을 자기들이 먼저 선취를 할 수 있겠죠. 그거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아마 다음 주 되면 제일 밑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전협정이나 휴전협정 쪽으로 가는 거거나 혹은 장기야.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강대강 조치로 가고 뭐 이거를 우크라이나 이겨라. 우크라이나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의 못 이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무기는 지원해줘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 러시아 주가는 다 해보겠습니다. 터키보다 러시아가 훨씬 더 강건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자본 구조죠.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은 했지만 전체적인 잠재적 위험, 우리가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위험 하나는 딱 남았어요. 핵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핵을 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제 위험 정도가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원자재 가격 위험도 내려오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금리 인상. 그럼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을 빨리 했으면 이게 급등하는 일을 막았을 거고, 그럼 CPI가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안 좋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적 자본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도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가 아마 6월 내내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금부터 매수를 주식을 하신다면 그 이제 투기적 자본이 사라짐으로써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패닉 셀이 아니라 투기적 자본이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투기적 자본. 이 투기적 자본은 개인들도 하지만 기관들도 하거든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투자를 한다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현금 비중 꼭 지키시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도발 지금 핵 실험 버튼만 딱 누르면 된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그러면 극대화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이 급락이 일어났을 때 하는 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목요일에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합의하에 한다면 주말에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회로 전환되겠죠. 근데 하회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제적 위험 진단 체크를 해드렸고요. 영상이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프리뷰인데요.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은 쉬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게 인민은행 금리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얘는 또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제대로 됐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 지수인데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다 높게 나오겠죠. 전원이니까요. 그다음에 EU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첫 번째 하두고 우크라이나. 무기는 지원하겠지만 실제로 핵전쟁으로 넘어가는 걸 막을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하두고 이거를 공조하겠다라고 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을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위험이 있는 피그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채권도 조정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시장의 우려는 잦아들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오는데 이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다음 주부터 숨통을 틔우고요. 안 그러면 다음 주도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랬죠. 급락이 나왔고 이거를 그릴 수 있어요. 장기편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빙빙빙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감시를 했을 때 목요일 날 새벽이죠. 목요일 날 지나서니까 금요일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기준 315 이하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막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간인데. 네, 그러면 이게 저지선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315 이하일 때는 매수세가 외국에서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물론 가상화폐 때문에 촉발되는 하락폭이 나온다면 이 매수하는 부분들도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겠죠. 떨어지면 더 좋다. 올라갈 거니까, 반등할 거니까. 여기서 CPT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삼성전자나 뭐 시총 상위 종목에 없는 분들만 사셔야 되고요. 있는 분들은 물타기는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타기를 하면 평단가만 낮아지잖아요. 평단가만 낮아지면은 반등 나올 때 이걸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은 배당만 받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진짜 경기 침체 왔을 때 이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들어오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없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없는 종목들을 사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일부 이익절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지키시면 지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지수 기술적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야간 코스피 선물 주봉 일봉 분석부터 할 건데요. 급락이 파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전에 영상에도 나왔는데 315죠. 315 이하 언저리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막 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야간 동안에 야간을 다 봤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감시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19까지 끌어올리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날도 잘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야간 선물로 봤을 때 이제 하락의 폭을 봤을 때 요 하락의 폭, 그다음에 요 하락의 폭, 요 하락의 폭만큼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락의 폭에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반등, 여기도 이 정도의 반등,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더 급락을 한다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있네요.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린 전체적인 위치까지는 다 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봉 기준으로 일봉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한번 가서 보셔도 뭐 꽤 이렇게 X치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보겠습니다. 서로 업종 종합 차트에서 코스피 200을 먼저 보고요.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최저점은 이제 314.79까지 이제 떨어졌었고, 그때 이제 시초가로 출발했다 밑에 찍고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떨어진 폭이나 요만큼 떨어진 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한번 그런 휩소가 있었고요. 주봉 기준 보시면은 올만치가 다 왔어요. 보이시죠? 이거 121선을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월봉 기준 보셔도 123 여기 딱 만났죠. 이제 여기는 지지받는 구간에 가까운 거지만 이런 것들 코로나일 때 그다음에 2008년도일 때와 비슷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밑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패닉셀이 나와야 돼요. 패닉셀. 근데 지금 유튜브가 우리나라를 좀 구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유튜버 그런 게 발달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정보의 교류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손절이었죠. 손절하고 난 다음에 그 손절을 하면 왜 안 되냐면요. 요 올라가는 거 못 타. 손절을 안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생각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점일 때는 곡소리가 나거든요. 그 곡소리가 아직 안 나오는데 곡소리가 진짜 심하게 납니다. 그 날 때 그 죽겠다는 소리가 지금도 저도 죽겠어요. 약간 시장이 너무 흔들려서.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 2020년, 그다음에 여기는 2008년이거든요. 그 두 개가 됐을 때 정점에서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손절이 아니에요. 손절하면서 다른 거 사는 거죠. 먼저 올라갈 정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지금 여기 빨간 거 보시면 조선 업종 좋거든요. 그런 업종들 위주로, 그다음에 H&M도 실적 좋죠. 그러니까 실적이 빵빵한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걔네들이 먼저 올라가고 저점이잖아요. 저점이니까 최소 두세 배가 터져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는 두세 배 되기가 힘들지만 좀 전에 나왔던 10조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30조, 40조 그렇게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때때로 이제 1조짜리 이하의 회사들을 잘 선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배짜리가 터지는 거죠. 10배짜리가 터지는 게 주식시장의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없는 걸로 아시겠지만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10배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넘어요. 여기도 동일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를 셀렉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트 20개를 짜서 들어가는 겁니다. 20개 중에 한두 개 걸리자 모드로 약간 들어가는 그 전략이 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얘는 일목금속이 지지죠. 얘는 일목금속 뚫고 내려갔죠. 그러면 아직 일목금속 닿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를 셀을 하더라도 요 구간까지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찍고 나면 요거 400까지는 바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한 350 정도 언저리, 300 여기 정도까지 언저리에서 박스권을 만들 것 같습니다. 박스권일 때도 순환매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도 뭐 항공우주 이탈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은 원론부터 보시면은 결국 여기 만났어요. 안 만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를 바랬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만나게 해버리는 게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장대 음봉 두개 3개를 맞은 거죠. 3개를 맞아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 수준으로 돌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하락장이 나오는 거는 경기 침체랑 연결되고 코로나이죠. 뭐, 그 기차항 관련된 이슈도 나오지만 코로나 재유행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았고 항체를 한 번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파고력감이 조금 더 할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위험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셧다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처럼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차트랑 이 차트는 거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그러면 지금부터 매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매집을 하는데 어떻게 단 여러분이 빚을 끌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있는 자본으로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게 디폴트 발생했었죠. 가상화폐 쪽에서 디폴트가 둔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정규건이 아니란 거예요. 거기 투자한 사람들만 자기 책임화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기업이 거기서 대출받아서 부도나는 거는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팍 줄어버릴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게 안 파괴된다면 결국은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요거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왔지만 결국엔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에 끝날 거고요. 만약에 1년 정도 있다가 이런 파동, 이런 파동 두 개가 나와버린다면 그때가 대출 자산으로 좋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성실히 사시고 그냥 굳이 빚을 지금 안 내더라도요. 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막 금리 상한다고 난리잖아요. 제로금리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국가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탈출구는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정책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전제 조건 있죠.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5개월,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딱 1년 정도 뒤에 그때까지 버틸 거예요. 국가가. 네, 그때까지는 최대한 버티면서 한계 기업들이 도선 나더라도 버티고 은행은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금융기업 한두 개가 무너지면서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미국의 이제 AI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후에 이 고점이 돌파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죠. 이 기간이 긴다는 거. 오늘 이제 하락장 겪으면서 이게 중장기로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뭐 이런 상승 파동이 안 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또 되면.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 파동이 나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이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지는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코스닥이 은근히 힘이 없긴 쫙 빠지더라고요. 얘도 똑같죠. 코스닥이 더 건전합니다. 100일선 여기 밑에 있고요. 여기까지 지지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얘 급락파동처럼 떨어지는 게 근데 실제로 코스피보다 덜 빠졌다는 느낌 드시죠? 이게 실제로 왜냐하면 덜 올랐기 때문입니다. 덜 올랐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뭐 여기 보면은 여기 500인데요. 500에서 2배밖에 안 됐잖아요.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강건해지려면 코스닥도 탄탄해져야 됩니다. 자본이 전 세계로부터 자본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인식에서 밀립니다. 회계가 투명해야 우리가 투자를 하죠. 코스닥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이렇게 작게 일어나는데
투자하기 힘들겠죠. 물론 미국도 그 상장 폐지 사태가 일어나죠. 그런 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여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추가 급락 위험을 두려워하시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있는 현금 가지고 일부를 사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종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탈출을 용이하게 하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거 깨버렸죠.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점을 다 깼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750인데 뭐 750이면 500가 이거에 딱 중간값이거든요. 나쁘지 않는 구간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침체가 오면 여기 500으로 올 거예요. 침체가 오면 500이니까 뭐 요 정도에서 요거. 근데 다음 사이클에서 코스닥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처음 돌파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라면 비중만 지키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했고요. 달러 원 선물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인데 월봉 기준으로는 이제 우상향이지만 이게 주봉 기준으로 보셔도 이게 내려왔다가 시장 급락 파동 맞죠? 이게 페이크에 가까운 겁니다. 원래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린 거고요. 일본 기준으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요 구간이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써볼게요. 요거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한 방에 가버렸죠. 점프도 요 공간이 비어있죠. 그럼 이걸 메우러 옵니다. 이걸 메우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달러 매도 못 치신, 아직 다 못 치신 분은 저는 이때 청산 싹 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여기서 달러를 매도를 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보다는 매도가 지금 안전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1350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 1350원까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0.5pp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얘 그냥 내려옵니다. 이 구간으로 내려올 거고 그때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목균열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닿으면 그냥 다음 주 정도에 닿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주 한 2주 있다가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쯤에 이제 대응을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었고요. 이제 가상화폐 점검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신경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이게 그 작은 자금 진짜 뭐 한 만 원, 2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1,000원, 2,000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원화로 보시는 게 나을까요? 2,500만 원 깨졌죠. 250만 원 빠지면서.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토요일도 쉬지를 못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한번 급락파동 나온 거는 지난주에 이제 급락파동 나오면서 같이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 오는 데가 지난주 급락파동입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바로 반, 그 다음에 오늘 갑자기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두 번 내려온 거예요. 3천만 원에서 그냥 20%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20%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나스닥이 반영이 된다면 시장도 위험해집니다. 근데 나스닥이 반영이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지는 폭이 아닌 적절한 폭만큼만 반영된다면 시장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일 우려되는 내용이고요. 월요일 날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관망입니다. 지난주 관망 말씀드렸고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이 맞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락파동 나오기, 이 4천만 원에서 급락파동 나오기 전에는 매수를 쌓일 들었다면 지금은 매수보다는 급락파동에 대응을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홀드인 상태로 가시면서 손절보다는 어차피 지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 줄어 있는 거를 손절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격으로 오르는 거 최소 4천만 원으로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으로 가서 이제 연봉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얘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반등 넣어주고 또 금리 인상이었고 이번엔 금리 인상과 또 한 번 또 후폭풍 이게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간 거죠. 복석을 가리고 주식시장 초창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상화폐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국의 화폐보다 얘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안전한 화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물론 해킹도 가능하다는 썰이 있지만 그 해킹의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존재의 가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의 상승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버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버블은 최소 2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문제인데요. 이더리움이 이제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하니까 얘를 채굴하는 시스템에서 뭘로 바뀌냐면 이게 채굴하는 시스템 바뀌면서 반도체 다 깨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 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생태계가 많이 빠개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25만 원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130만 원.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10으로 피보 분모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250만 원 하는 게 지금 반값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똑같아요. 테라 루나 사태처럼 보호예수에서 예치하는 그 구조가 지금 빠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종목을 포트폴리오 갖췄으면은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할 때마다 그 종목만 빠지는데 이더리움은 종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산 절차가 끝나야만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클리 보고 이게 먼슬리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훨씬 좋았었고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보다는 저는 다른 화폐가 더 낫다고 했었고요. 근데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개져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투기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리플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투기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뒤에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화폐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NDD가 거의 가상화폐는 80이거든요. 80%인데 이게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홀드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이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중이 작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 단위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냥 홀드가 오히려 낫지 않나. 결국에는 버블이 돌아올 거고 지금의 가상화폐의 세계를 만드는 그 왕 시즌이 결국엔 버블 때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 버블이 안 왔을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버블이 안 왔을 때는 가상화폐 자체를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코로나 버블이 오고 난 다음에는 버블이 오고 나면 이런 화폐 시장도 그 제약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입니다. 리플 보시면은 리플은 덜 빠졌어요. 약 20% 빠졌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안 빠졌거든요. 이게 10% 정도 빠졌어요. 여기 이만큼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이게 450원까지 갔다가 400원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10% 정도 빠졌는데 다음 주가 됐을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여기가 이제 리플이 없는 시장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상대적으로 하락 파동이 적게 나온 거죠. 그래도 반대로 말하면 상승 파동이 적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홍보파는 적겠지만 사실상 고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20%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이 세 가지는 지금 금리 인상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주식시장 떨어지기 전에 먼저 몸빵 치는 몸으로 그냥 당하는 그러니까 먼저 매를 맞는 시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는 시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길면은 1, 2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되고 차라리 계좌 자체를 덮어주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금액을 꼭 써야 되거나 혹은 이제 청산되어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망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처럼 그 주식시장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70%, 50% 떨어졌다가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 가상화폐가 결국에는 사이클이 돌아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주간 시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가상화폐는 계속 추적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